이라 엄마는 우리 집의 짐이 아니야. 나는 올해 64이라. 퇴직 후 아내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인생은 늘 예고 없이 뒤통수를 친다.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된 건 작년 겨울이었다. 찬수야, 밥 먹었냐? 엄마, 나 아침에 먹었잖아. 그래, 그럼 나도 먹었겠네. 근데 왜 배가 고프지? 그때만 해도 귀엽게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웃음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밥을 4번 지으시고 전기밥솥을 끄지 않아 밥이 시커멓게 타버리는 일이 잦았다. 밤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나 집에 갈게.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찔렀다. 여기가 엄마 집인데 어디로 간다는 걸까? 아내는 처음엔 참았다. 그러나 점점 얼굴이 달라졌다. 여보, 이제 진짜 안 되겠어. 무슨 말이야? 이대로는 나도 당신도 어머니도 무너져. 그래도 엄마야, 요양원은 너무하잖아. 효도도 좋지만 현실을 좀 봐. 내가 하루 종일 기저귀 갈고 약 챙기고 욕설 듣고 나 이제 사람 같지가 않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는 짐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점점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뒤 동생이 올라왔다. 형, 솔직히 말해서 나도 엄마 모시기 힘들어. 형이 제일 가까우니까 형네가 맞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럼 넌 뭐해? 매달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는 있잖아. 나 애들 학원비에 대출까지 있는데 뭘 더 보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로를 향한 원망이 쌓이고 결국 가족은 싸움으로 무너졌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급히 뛰쳐나가 보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한겨울 새벽 공기가 살을 베듯 차가웠다. 경찰차가 오고 이웃이 뛰쳐나왔다. 엄마는 동네 슈퍼 앞에서 발견됐다. 잠옷 차림, 맨발이었다. 찬수야, 집에 가자. 그 말이 내 심장을 찢었다. 아내는 눈이 퉁퉁 부은 채 말했다. 이제 진짜 결정해. 오늘 안에 요양원 알아보자. 나 이대로는 못 버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밤새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엄마, 나도 이제 자신이 없어. 다음 날 요양원 상담실에 앉았다. 종이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시면 훨씬 적응이 빨라요. 요양원 직원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어머니는 차 안에서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나 잘못한 거야? 나 이제 집에 못 가. 아니야. 엄마, 그냥 잠깐이야. 치료받고 건강해지면. 말끝이 흐려졌다. 내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요양원 입구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조용히 하늘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차가웠다. 직원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데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찬수야, 밥 먹었냐? 그 한마디에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이화 요양원에서 보낸 첫 달.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처음 일주일은 하루가 지옥 같았다. 아침이면 눈을 부릅뜨고 집에 가야 한다며 울부짖으셨고, 나는 아내와 함께 하루 종일 전화를 걸고 영상 통화를 하고
직원에게 확인 전화를 걸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어머니가 다른 입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밝은 미소였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은 길일까? 아내는 여전히 힘들어했다. 찬수야, 나 매일 울고 있어. 엄마 목소리 들을 때마다 심장이 아파.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말을 하면 또 싸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매일 퇴근 후 요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에서 사건이 생겼다. 옆방 할머니가 넘어져 다치신 것이다. 직원들은 바로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어머니는 심하게 흔들리셨다. 찬수야, 나도 저렇게 될까? 그 말이 날 무너뜨렸다. 내 마음은 죄책감과 안도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집에서라면 어머니가 다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정이 맞았음을 확인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미어졌다. 동생이 다시 찾아왔다. 형, 엄마가 여기서 적응 잘하고 있대. 웃는 얼굴도 자주 보이고. 그래, 근데 난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그게 부모 잃은 마음이지. 우리 모두 그래. 동생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모두가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리고 나 자신도 변화했다. 처음엔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부모를 버리는 일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 우리 가족이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한 달 동안의 방문을 반복하며 나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저 내 부모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랑은 반드시 붙잡는 것만이 아니라 놓을 줄 아는 것임을.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다. 찬수야,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그래, 괜찮을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 죄책감과 사랑 사이를 하루하루 걸어가는 중이었다. 삼화 작은 변화, 느린 화해. 요양원에 어머니가 들어간 지 2달째였다. 처음엔 매일이 전쟁이었다. 전화기를 들 때마다 울음소리가 들리고 방문할 때마다 걱정과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조금씩 상황은 달라졌다. 어머니가 아침 체조를 따라하고 다른 입소자와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안도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길일 수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속삭였다. 찬수야, 오늘 어머니 우는 거 봤어? 내가 울컥했어. 응, 나도 봤어. 점점 적응하시는 것 같아. 그 말에 내 마음도 조금 풀렸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다. 동생이 이번에는 조금 다른 투로 말했다. 형, 이번 달에도 병원비 좀 보태야 돼. 형 수입도 넉넉치 않은데. 응, 알겠어. 근데 엄마가 웃는 모습 보는 게 나한테도 큰 힘이 돼. 그래 형, 우리 이제 서로 좀 믿자.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가족 간 불신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
대화 속에 이해와 신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매일 요양원을 방문하면서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존엄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방법도 배웠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짧은 산책, 손을 잡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작은 손짓 하나, 웃음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길이 정답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선택한 길은 최소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죄책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느꼈다. 자와 적응과 새로운 갈등, 요양원 생활이 3달째 접어들었다. 어머니는 이제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을 느꼈다. 집에서 매일 함께했던 일상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방문했다. 형, 어머니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근데 경수님이 조금 힘들어 보여. 응, 나도 느껴. 매일 출퇴근하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거든. 우리 이제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도와야 하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찬수야, 오늘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또 내 말 안 듣고 혼자 나가시려고 하셨어. 난 너무 지쳤어.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도 안 끝났구나. 그날 밤 나는 홀로 집 거실에 앉아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과 아내의 피로와 좌절 사이에서 내 감정은 갈피를 잃었다.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엄마, 요즘 여기서 즐겁지? 응, 찬수야. 나는 이제 조금 편해졌어. 그 말에 나는 마음속 깊이 울컥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두는 것임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나도 힘든 거 알아.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며 작은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요양원 생활은 계속되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의 사랑은 항상 편하지 않지만 서로를 믿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5화 가장 충격적인 날, 요양원에 어머니가 입소한 지 넉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가 희망이었지만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어머니가 프로그램 활동 중 다른 입소자와 작은 다툼을 벌인 것이다. 직원들은 재빨리 중재했지만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울었다. 찬수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해? 그 한마디에 나는 가슴이 터질 듯했다. 집에서는 늘 얌전하고 순했던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낯선 환경에서 불안과 좌절을 표현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 이젠 진짜 힘들어. 내가 아무리 해도 어머니가 힘들어하면 나는 뭐지? 그 순간 나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날 밤 나는 홀로 요양원 옥상에 올라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눈물을 말렸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질문.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을 했나? 수천 번 스스로에게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어머니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찬수야, 엄마 조금씩 괜찮아질게. 걱정 마. 그 말에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사랑은 항상 편안하지 않다. 때로는 고통을 견뎌야 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며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조차도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눈부신 웃음과 행복만이 아니라 눈물과 좌절 속에서도 함께 걷는 용기임을. 육화, 자유와 선택의 의미. 요양원 생활이 반년을 넘어섰다. 어머니는 이제 하루 일과를 거의 혼자 소화할 만큼 적응했다. 아침 체조, 식사, 프로그램 참여, 친구들과의 소소한 농담까지. 그 모습을 보는 나는 마음 한편이 뿌듯했다. 동시에 아쉬움도 컸다.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찬수야, 이제 조금 자유롭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곱씹으며 나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있나? 그동안 나는 어머니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결정만 해왔다. 무조건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유란 단순히 위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힘임을 깨달았다. 아내와 나는 조심스럽게 논의했다. 앞으로 어머니가 원하는 활동이나 시간을 조금 더 존중하자. 우리도 조금 놓아야겠지. 그 작은 합의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그리고 동생이 말했다. 형, 나도 이제 조금 내려놓으려 해. 우리 어머니 스스로 선택하게 하자.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결국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야. 저녁,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듯했다. 엄마, 이제 조금 마음 편하시죠? 응, 찬수야. 이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다. 사랑은 때로 내려놓는 것, 때로는 기다리는 것임을 배우는 순간이었다. 질화 남겨진 가족과 마음속 짐. 어머니가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고 우리 가족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이야기였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남은 친척들은 괜찮은 거야? 동생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형, 솔직히 말하면 그쪽 사정은 좋지 않아. 먹고 살기 버거운 집도 많고 통신도 제한돼 있어.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내가 여기서 안심하고 사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위험과 굶주림 속에 있다니. 나는 매일 북한의 가족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여기서 편히 지내는 게 맞는 걸까? 아내는 내 마음을 알고도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아무리 나눠도 사라지지 않았다. 요양원에 어머니를 맡긴 뒤 가끔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나만의 행복과 안정 속에서도 북한 가족에 대한 염려와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동생이 말했다. 형, 우리 할 수 있는 건 지원해주는 것뿐이야. 그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 도울 수 없는 한 마음이라도 지켜야지.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도 나는 작은 힘이라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다. 찬수야, 너 너무 마음 쓰지 마. 나 여기서 괜찮아. 하지만 내 마음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내가 선택한 자유와 안전 뒤에 놓인 가족의 삶이 여전히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날 잠들기 전 나는 결심했다. 북한에 남은 가족을 잊지 않고 가능한 한 돕고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자유 속에서도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발화 한국에서의 새로운 현실과 어려움. 어머니가 요양원에 안정적으로 적응해가는 동안 우리 가족도 한국 생활의 현실과 맞닥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다. 집 주변의 편의시설, 의료 시스템, 교통,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과 선택의 무게가 뒤따랐다. 아내와 나는 집안일과 어머니의 요양원 관리, 직장일까지 모두 감당해야 했다. 퇴근 후 요양원으로 달려가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과 다음날 준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매일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그보다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이었다. 어느 날 동생이 말했다. 형, 조금 내려놔도 돼. 우리 모두 힘들어. 하지만 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포기하면 어머니가 힘들어질 거야. 가족이 흔들릴 거야. 그 생각에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그리고 사소한 갈등도 생겼다. 아내가 피곤해 지쳐 작은 말 한마디에 화를 내기도 했다. 나는 짜증이 나고 동시에 미안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말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런 날 나는 혼자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마음을 조금씩 정리하게 했다. 모든 것을 혼자 떠안으려 하지 말자. 도움을 받자. 그제야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내와 동생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요양원 방문 스케줄, 집안일 분담, 서로의 휴식 시간 확보. 작은 변화였지만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생활도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자유와 편리함 속에서도 책임과 사랑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밤이 되면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다. 찬수야,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럭저럭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 조금씩 잘 해내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미소 지을 때 내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어머니를 맡긴 지 8개월째. 가족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정신없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와 나는 함께 작은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내가 요양원에 다녀올게. 너는 집안일 좀 정리해. 그래. 그럼 저녁에 같이 산책 가자. 단순한 말이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었다. 동생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형, 내가 이번 주말 요양원 대신 갈게. 너는 좀 쉬어.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 어머니도 달라졌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농담도 할 수 있었다. 찬수야, 나 오늘 친구랑 그림 그렸어. 재미있더라. 그 웃음 속에서 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예상치 못한 요양원 규정, 그리고 집안의 작은 갈등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을 지킨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버티고,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사랑은 편하지 않을 때도, 갈등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밤,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했다. 찬수야, 나 정말 여기서 행복해.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수개월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며 사랑하려는 마음만은 변치 않았다.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임을 느꼈다. 지파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요양원 생활도 이제 1년을 넘어섰다. 어머니는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웃음을 되찾았고, 우리 가족도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며 조금씩 성장해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의 메시지를 품고 있었다. 가족과 삶,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언제나 중요하다. 나는 한국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서로의 작은 선택과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을 표현하세요.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요양원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치매와 노화, 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 죄책감과 책임감.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사랑을 배우며 서로를 지키는 법을 배운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하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삶을 소중히 하자. 작은 웃음, 작은 손길, 작은 대화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는 이제 진심으로 알고 있었다. 이 메시지가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란다. 가족과 삶,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말라고.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 나더라도 그 속에서 진짜 행복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오. 에필로그 3년 후 마무리와 깨달음.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는 이제 거의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친구들과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가족과 함께한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갈등, 죄책감, 불안, 피로, 서로에 대한 오해.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내려놓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아내와 나는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힘든 순간에도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동생과 나는 작은 일에도 서로 도와주며 가족의 의미를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는 종종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찬수야, 덕분에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마음속 깊이 울컥했다. 가족이란 서로의 행복을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달았다. 가족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사랑과 이해, 그리고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눈물과 웃음을 반복하며 성장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가족은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